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월요일이니까 G3 종목회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어떤 궁금증이든지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접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1부에서 퀴즈를 좀 내드렸었는데 어려우셨나요?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다시 한번 퀴즈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2번 증권거래세, 3번 종합소득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저희는 증권방송이죠. 증권방송에서 내는 퀴즈 정답은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저희가 중복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무료 이용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당첨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다시 한번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해서 샵 008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전에 좀 별톡방을 체크를 해봤더니 어떤 분께서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구제역 관련주들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또 많은 궁금증들 남겨주셨더라고요. 문자로도 연락이 왔었고요. 이런 궁금하신 내용들 1부에서 시간 관계상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2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하는지 추천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시장 이슈 달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G3 종목회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시장 주도주를 저점 매수하는 스윙 트레이딩의 1인자 클로저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호스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까지 잘 올랐죠. 잘 올라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고민이 조금 좀 사라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그걸 왜 느끼냐면 제 포트가 올랐거든요, 많이. 제가 포트 소외됐다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분은 좋은데 일단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또 편입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포트를 운영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우리 G3 종목회담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적토마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클로저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이 두 분께서 일단 이렇게 팀은 이렇게 우리 적토마스타님은 더블팀이라는 팀, 예, 적토마스타님 주식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왼쪽에 계신 저희 클로저님은 히슬 클로저.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클로저 스타님이십니다. 뭐 부연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인사만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적토마스타님 일주일 동안 시장 참 좋았어요. 네. 네,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랑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선주가 움직인 걸로 봐서는 일단은 대형주들의 순환매에 거의 이제 막바지가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조선주가 사실 그거죠. 카타르에서 네. 대규모 발주를
예. 50척이나 해준다 하더만. 내년 하반기인데, 아니, 내년 상반기에나 좀 수주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좀 김치국 많이 마셨어요. 네. 그만큼 뭐 재료가 없는 상황이고 미래의 재료를 끌어와서 올릴 정도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순환매는 1차적으로 한번 다 돌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 올라왔을 때 3, 4호전은 버텼지만 어쨌든 뭐 반도체 쌍도마차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온 걸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뭐 지수 포인트로 2200 정도면은 얼추 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사실 뭐 오늘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이제 뭐 좀 일부 차익 실현 자금들이 좀 탄력성이 훨씬 더 좀 좋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좀 비중을 놓고 종목들을 좀 피킹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일단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일부 제약바이오들 그 연휴 전까지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시장을 좀 설날 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슈가 제약바이오 이슈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좀 이따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클로저스타님, 자 일주일 동안 이제 저희 방송 한 뭐 2주 정도 하셨는데 뭐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톡방에서 대응하시면서 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랑 뭐 간단하게 근황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 계좌 종목들도 많이 이제 상승 종목이 많이 생겼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조금 약간 서프라이즈죠. 삼성전자가 45,000원까지 간 거는. 순식간에 순간에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업이익이 한 10조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이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으면은 거기 항상 지지력을 강한 지지력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경험상 그런 거고 사실 뭐 이거 45,000원까지 간 자체가 좀 약간 서프라이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약간 뒤풀이는 또 나오더라고요. 뒤풀이. 그러니까 반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영어적으로 잡자면 디풀이라고. 이제 여기 재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면은 2200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순고르기 좀 들어가겠죠. 오늘 나사 선물도 약간 약해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순환매도 좀 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제 뭐 한국내화 같은 경우도 뭐 경입주해 가지고 막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내화 같은 경우도 제가 높다고 했는데도 그때도 30% 했는데 거의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도. 그리고 이제 한국내화 얘기해 주셨을 때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항상 저평가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디아지안 같은 것도 손절은 사실 없었죠. 디아지안도 사실 너무 손절 짧았어요. 너무 짧았어요.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수익 좀 잘 빨리 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클로저스타님의 그런 짧은 손절을 보면서 약간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 좀 시청자분들 좀 이해는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좀 보여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저를 인정을 해주시면은 그다음에 손절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 없을 정도로 저평가해서 많이 드리니까 주로 안정적인 포인트에서 조금 느리게 시작하죠. 좀 느리게 시작하고. DR잼이나 뭐 세원셀런텍이나 인콘이나 이제 저도 순환매가 올 거로 예상해서 조금 미리 드리긴 했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약간 필요하더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수도 이제 상승 분위기 약간 탔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이제 분위기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것들을 움직이려면은 역시 이제 시가총액이 큰 거는 코스닥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총상위들은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니까요. 그래서도 순환매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돌 것 같다. 한번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뭐 인사 말씀 이렇게 맞추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3 종목에다면요. 종목을 매번 그냥 가져와서 막 여러 경제책을 보면 맨날 종목 가져오잖아요. 종목 가져와서 막 종목 소개하고 뭐 거의 뭐 다 무슨 다 신인 줄 알아요. 다 그분 다 맞출 줄 알고 있는데 건설적인 비판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한번 전문가끼리의 시각에서 한번 서로 논의를 해보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 G3 종목에 다음에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G3 종목에 다음에 운영 규칙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체 5종목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각 스타님들이 종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면 포트를 채워 넣겠죠. 최대 5종목인데 뭐 전부 다 동의하시면은 한두 종목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얘기 드리고요. 총 3명의 스타, 저 포함해서 3명의 스타 중에 2분 이상이 동의를 하면 종목이 편입되고요. 2분 이상
제외에 동의하면 그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입할 종목이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게 되고요.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날 평균 매도가로 매도가 됩니다. 아, 말이 꼬이네요. 네, 일단 목표가 선저가를 제시하는 경우 목표가 선저가를 잘 엄수를 하고요.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끌고 가는데 각 톡방에서 대응 전략들 또 진행을 하니까요. 이 방송만 보지 마시고 각 스타님도 톡방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종목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니까요. 이게 이제 TV 방송이라 저희가 이제 TV 방송상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고 저희가 밀착해서 서로 밀착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르니까 그런 부분 톡방에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3 종목에 대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여주시죠. 자, G3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요, 7.63%. 지금까지 해서 7.63%를 수익 거뒀습니다. 여러 분들이 막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수익 한 100%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7.63% 작년 7월부터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5.08%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7.5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벤치마크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12.71% 수익 중이고요. 코스닥 대비해서는 15.16%가 초과 수익 중이다 라는 부분 얘기 드립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매매하는 거라서요. 핸디캡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거의 뭐 예고하고 매수하고 예고하고 매도하는 뭐 그런 매매 방법인데 뭐 제가 경제 채널 여러 군데 다 봤습니다만은 저희처럼 하는데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하더라도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을 못 가고 다 프로그램 없어지더라고요. 수익률이 잘 안 나와서 그런지 뭐 제가 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진정한 실력을 보려면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을 한번 해봤고, 종목별 점검은 좀 뒤에 있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 이슈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슈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의 이슈, 요즘에 뜨겁습니다. 요즘 살짝 뜨거워요. 뜨겁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제랠리 시작되나? 제랠리. 이렇게, 제는 한문인 것 같고, 랠리는 영어인데, 제랠리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게인, 랠리 어게인, 뭐 이런 거. 일단, 시작되나? 과연 제약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했고, 작년에 한참 노이즈가 많았던 네이처셀부터 해서 뭐 이런 종목들마저도 갑자기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로 타고 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럼 이거 계속 진행될 수 있나? 이제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더블팀의 적토마스타님. 네. 제약바이오,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이미 시작을 했고. 중간 정도 됐다? 중간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3분의 아직 많이 1 정도.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고. 선생님 긍정적이네요. 왜냐면 사실 셀트리온이 어쨌든 뭐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20만 원을 일단 계속 안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움직인 지 지금 한 3, 4일 정도 한 3일 정도 됐죠. 네, 3일 정도 됐어요. 목요일부터 움직였고. 지난주 후반부터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움직였고, 이 외에 이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서도 이제 뭐, 김버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 많은 뭐, 네이처셀도 오늘, 큰 폭으로. 동성제약도 그렇고, 말 많은 또 종목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투심이 확실히 나아졌다. 사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중요하죠.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심이 위축됐을 때는 유한양행이나 이런 거 정말 대규모 그 라이센스 아웃 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하루도 채 못 버텨주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때는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이거를 뭐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익 난 사람들은 어쨌든 일단은 좀 챙기고 가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강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호가들이나 움직임들을 보면 중간 정도에도 따라 들어가도 먹을 수 있겠네라는
그 심리가 보이는 호가창, 그러니까 매수들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과거랑은 다르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투자 심리가 이쪽에서 확실히 좀 살아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어쨌든 2200에서 끌고 온 게 삼성전자였고, 그 아랫단에서 일단 한 차례 순환매가 다 나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릴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는 어쨌든 2200선 쪽에 묶어놓고 거기에 묶여있으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코스닥 쪽밖에 없는데, 코스닥에서 수소차는 이미 많이 갔고 남북경협주는 좀 확산은 되고 있지만 일단은 과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선별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야 그럼 남은 건 이제 제약바이오네, 이쪽 가서 우리 좀 열심히 수익률 게임을 해보자 라는 그러한 이제 합의가 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설 연휴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뭐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단기간 수익률 게임, 수익률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면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봐도 요즘에 시장이 키를 맞추려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수가 좀 달렸을 때 반도체 쪽, IT 반도체 쪽이 시장의 시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갔는데, 그럼 코스닥이 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코스닥이 키를 맞춰주려면 결국 제약바이오가 가야지 키가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키가, 아까 제가 코스피 벤치마크 지수랑 코스닥 벤치마크 저희가 수익률을 얘기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코스피가 작년 7월 중순 이후로 마이너스 5.08%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7.53%. 그러면 갭 차이가 한 2% 정도 나네요.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클로저 스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지난번에 제약바이오 한번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종목. 예. 네, 지금 그리고 오늘 예. 그 종목 이름 뭐였죠? 지난주 인콘. 인콘. 예. 예. 인콘이 방송을 알더라고요. 딱 방송을 딱 올라요. 예. 이게 이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미디어를 잘 아는 종목인데. 예. 머리 살짝 내밀었어요. 네, 머리 살짝 이렇게 살짝 고개를 살짝 시장입니다, 이제. 올렸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이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도 해주시고, 뭐 거기에 뭐 개별주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약바이오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환매 성격이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순환매. 그러니까 예. 다른 업종도 간 것도 있고, 예. 키 맞추려고 예. 간 것도 있고. 뭐 수소차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네,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적토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협주도 많이 올랐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키를 맞추는 그런 순환매적인 성격도 일단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소차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동안에 뭐 미코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1월 달에는 보통 이제 코스닥이 정책 수혜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약간은 포인트가 약간 늦춰졌죠. 근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 전체적인 시장을 많이 눌러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그 부양책,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타결 기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 증시가 약간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네. 정책 수혜주가 약간 늦었습니다만은 요것도 이제 제약바이오도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코스피하고 이제 그 키를 맞추기 위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로 넘어갈 가능성이 또 있는 반면에요.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게 재생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의료법.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것도 것이 약간 법 정책이겠네요. 예, 이제 요거 이제 통과를 앞두고 물론 이제 여야 간에 지금 정쟁 때문에 약간은 멈춰 그만 좀 싸웠으면 있습니다만은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싸워요. 재생의료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처음에 황우석 박사. 예, 처음에 했는데 이제 논문의 이제 진위 여부 때문에 우리가 많이 후퇴됐죠.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거기에 돼 있는 특허를 자기네가 다 등록을 했어요. 결국은. 예.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네이처세 같은 게 올라간 거는 조금 뭐 아이러니하지만은 우리는 규제가 많이 돼 있고 생명윤리법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좀 줄기세포 여기서 시술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암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항암제 줄기세포 특별화 그래가지고 특수 치료를 했는데 그런 거를 일본에 가서 가장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고 일본에서 해요. 근데 네이처셀이 일본에서 후생성에서
줄기세포의 그 치료 등록을 받았어요. 허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늦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네이처셀이라든지 특히 이제 디알텍 같은 경우 이제 뭐 유전자 치료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예,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간 거는 순환 매진 성격도 있지만은 재생의료법이 통과되는 기대가 좀 그러니까 있다. 이제 예. 정부에서 수소차를 많이 육성하고 앞으로 현대차를 통해 가지고 일단 양산 수소차만 체제하겠다. 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정책 수혜주가 하나 이제 얼버무려져서 가는 거 모양으로 보인다 사실 이죠. 그래서 주구장창 예. 수소차만 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가총액의 큰 제약바에도 좀 가야 키를 맞추고 두 번째는 정책수에 이렇게 이제 재생의료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미래 기대치를 좀 반영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제약바에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 클로저스타님이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이제 디알텍을 네, 디알잼. 그때는 디알잼이죠. 죄송. 제가 맞습니다. 디알텍도 많이 올라갔고. 네, 디알잼을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디알텍도 있어가지고 일단 디알잼 같은 경우가 이제 디알텍도 그렇고 이 종목들이 이제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이고 우리 클로저스타님이 잘 공략해 오신 종목인데. 안타까운 게, 이게 투자가를 너무 짧게 잡아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뭐,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종목은 얘기하셨었다. 분명히. 지난주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분명히 시청자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니까요. 조금 늦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손질까지 좀 길게 잡아주시죠.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디알잼을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제가 금요일 6%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왜 빼가지고. 그래도 한 방 있으시다. 약간 한 방. 결국엔 다 가지고 갑니다. 계시다. 크로스타님 종목들은 언젠가 주먹 한 방이 세게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 좀 잘, 시청해보시고. 방음내와 이런 같은 것도 제가 사실 추천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약간 끼이는 종목들, 위주라는 거, 좀 이렇게 매매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아요. 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전체 수익률입니다. 먼저 힐라코리아.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너스 3.92%.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엔코리아. 제 종목입니다. 제가 왜 하필 9,500원 트레이닝 스탑을 잡아놔가지고, 이게 9,500원 트레이닝 스탑으로 수익 실현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지금, 이엔코리아가요. 현재 가격 한번 볼게요. 이엔코리아. 현재 가격 같은 경우가 9,950원인데요. 왜 9,500원으로 되어 있냐? 저거는 이제 9,500원의 트레이닝 스탑으로 수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자동 수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좀 아쉽긴 하죠. 수익률은 32%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피겐코리아가 1.63%. 이 종목은 방송을 몰라요. 오늘 밀려가지고. 네. 야스 종목이 3.32%. 그러니까 인콘, 오늘 움직였습니다. 인콘 움직였는데 4.48%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일단 그러면 각 종목들 어떻게 리뷰 가지고 계신지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블팀의 적동원스타님. 네. 자, 종목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힐라코리아는 큰 코멘트는 일단 없습니다. 계속 물량 소화 중이고요. 그나마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한 3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 와야 돼요. 네. 일단은 뭐 코리아라고 붙었지만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리아는 안 좋아해요, 정작. 우리 기관들 뭐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 종목이 한 3거래일 정도 외국인들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뭐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스권 하단 뭐 딱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뭐 꾸준하게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나중에 딱 그림이 거의 120일선이 올라오면서 밑에서 이렇게 용수철처럼 팅 맞고 위로 팅 올리지 않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그런 그림이 약간 그려집니다. 네, 왜냐면은 요 지금 횡보하는 5만원 언더에서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 네. 23일날 하루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금액을 오늘 좀 많이 늘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힐라코리아 일단은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잘 잡은 OLED 쪽. 야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다른 종목들의 탄력이 더 조금 갔어요.
좋았다는, 예. 이게 사실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4,000원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면 이제 많이 올라온 거고, 최근에 움직인, 뭐 일주일 동안 움직인 종목들은 그 수익률을 이제 한 번에 따라가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좀 급등이 많이, 나왔죠. 예, 급등이 나온 건데, 일단 야스는 이제 꾸준하게 조금 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까 121선 코멘트 주셨는데 이 종목은 121선 돌파하면서 아마 슈팅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OLED 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야스는요 방송에 맞는 종목입니다. 너무 이런 급등 나가면 멀미 나요.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다 멀미 나니까. EM코리아는 멀미가 네, 나나요? 멀미 이제 멀미 끝났죠. 이제 종목 그래도 출시를 했으니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EM코리아처럼 이제 수익률을 화끈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가끔 뭐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서 좀 쏠쏠한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다 보유하고 넘어가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제가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엔코리아입니다. 쉽습니다. 이엔코리아. 네. 이게 이엔코리아가 사실 제가 월요일 날이죠. 지난주 월요일이면 언제냐면요. 21일이에요. 21일 날 제가 9,500원에 닿으면 트레이딩 스탑 매매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성격이 되게 급한가 봐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폭 나가면서, 9,500원을 찍었습니다. 종가 9,100원이어가지고 9,500원 찍었겠죠. 근데 다시 또 이 종목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사실 1월 25일 날은, 고가 11,000원까지 갔어요. 11,000원까지 갔는데. 진짜 탄력 있게 움직이더라고요.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약간 대장이 좀 바뀌었어요. 수소차 대장이 살짝 다른 종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엔코리아는 이제 대장 그만하고, 대장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원 한번 찍었다는 부분, 한번 세게 이렇게 밀리면 멀미 나니까, 이제 그만 들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보유자분들이 이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9,500원에 최종 수익 실현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엔코리아는,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코리아, 이거, 사실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 관련주인데, 일단 2월 MWC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MWC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도 거래한 날은 많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설날, 곧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니까, 그 연휴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이 종목도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엔코리아. 자, 휠라코리아, 슈피겐 코리아. 우리가 코리아 종목 3개 있는 거. 코리아인데, 이엔코리아 빼고는 다, 외국인이 좋아해요. 이 종목을. 기관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근데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붙으면은 외국인이 이긴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외국인이 강력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 살짝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매수세가 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기관도 사실 매수로 살짝 방향 틀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손절가부터 다 금액은 목표가나 뭐 이런 건 다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종목 두 종목도, 전부 다,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클로저스타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 한번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콘을 가지고 계시네요. 인콘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좀 올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인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급등주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만든 차트는 이게 이제 육지와 바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육지와 바다 차트. 예. 저 차트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되게 심플해서 좋아. 예, 여기 심플해서. 네. 이렇게 이제 요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가요. 여기에. 저기 저기만 예. 물 밖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기만 하잖아요, 이제. 예, 이제 여기 예. 나왔거든요. 예, 거의 물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네요, 지금. 예, 여기 나왔거든요. 요게 저 이제 나오려면 이렇게 구명보트 하나 던져줘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인스코비도 형태가 똑같아요. 오늘도 인스코비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인콘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쵸, 예, 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내밀면은 그다음에 하루 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머리 내밀 때 이렇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끌고 딱 빼주면 더 빠르게 오르겠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상승 보시고, 초입이다. 예,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자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 좀 앞두고 있고, 네. 예, 베리코인이
그래서 뭐 그런 이슈 재료도 있고 그래서요. 이제 원래 이제 CCTV의 인공 자동지능 기능 가지고 있는 IT 부품주인데 뭐 하는 사업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래서 IT 부품주이고 지금 또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순환매도 오고 그랬으니까 좀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을 기대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수익 날 수 있을 때까지 요 육지에 있을 때 잘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유하고 넘어가는 걸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 종목이다 보유인데 제 종목 하나가 수익 실현되면서 한 종목 빠지게 됐네요. 네. 수익 실현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 제가 사실 원래 저희 AG 사단 톡방에서 제 포트 수익률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오늘 살아났습니다. 오늘 살아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왜냐면 이제 제가 살아나야 우리 시청자분도 살아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들을 다 들고 나오셨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나왔고요. 우리 나머지 두 분들은 두 종목씩 가지고 나오셨네요. 적토마스타님은 셀리버리, DNC 미디어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고, 클로저스타님은 세원셀록텍, 그 다음 서염 탑메탈. 예, 이렇게 종목들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종목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사실은 지난 12월에 우리 무료톡방에서 되게 소개를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등이 나와서 잠깐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더니 또 급등이 또 나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 계단식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통신광섬유 융착 접속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향 공급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인증이 좀 딜레이 되면서 2018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차트를 좀 약간 길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인증하는 게 이제 거의 취득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 승인 지연으로 이제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닥권에 좀 위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 통신사들 역시 이제 광섬유 융착 접속기 투자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5G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5G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네, 근데 전 세계 동사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스미모토 전공, 그 다음에 후지쿠라, 그 다음에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 세 회사가 거의 이 광섬유 융착 접속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회사 중에 상당히 좀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한 90개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2018년 실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이 부분들이 지연됐던 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게 광섬유 융착 접속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근데 이제 국가가 한 케이블에다가 막 이렇게 광통신 하잖아요. 광통신 하려면은 이제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통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장비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두 번의 제가 상승을 놓쳤어요, 사실. 놓치고, 제가, 무료톡방에서 소개만 드리지, 공략을 제가 제시를 얘기를 안 해드려가지고, 우리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말만 하고 왜 이런 거 사인 안 주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짝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살짝 줄 때 우리가 좀 들어가서 그 다음 상승, 다음 급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분들 한번 종목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블팀의 적토마스타님, 셀리버리. 네. 셀리버리, 전 생소한 기업이에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셀리버리랑 DNC 미디어는 잘 아는 기업인데, 네. 한번 셀리버리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설립 4년차의 신생 바이오 기업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4개의 이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도 사실 작년 11월 달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필 또 IPO 갔다. 예. 그래서 공모가가 2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33,000원대까지 시초가 올라갔다가 공모가 25,000원대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다시 이제 오늘장에 거의 공모가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이제 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은 시장 안 좋을 때 일단은 뭐 IPO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시장 안 좋을 때는 이게 공모가 밴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최대한 좀 낮게 시장에서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대는 막 엄청 갔다가 마지막 그때 시장 안 좋으면 좀 많이 낮추고. 그래가지고 25,000원이면 지금 뭐 그 공모가 수준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4개의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유 약물을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이제 적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그 내용은 사실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고, 여기 대표가 지금 미국의 존슨앤존슨에 방문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문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 끝나고 다시 초청을 해줘가지고. 이제 다시 초청했다는 건 뭔가 뭔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있죠. 뭔가 있는 거 있죠. 거기서 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다시 불러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밥한 끼 먹으려고 부르진 않았을 거니까. 그럼요. 뭐 비행기표 같이 내면서. 그럼요. 존슨앤존슨이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설령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번에 될 가능성이 좀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 안면을 쳐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저는 좀 뭐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셀리버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DNC 미디어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근 1년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연초에 주가 한 2배 정도 상승을 한번 갔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2월부터 사실 12,000원대만 오면은 이 종목은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다시는 12,000원대, 13,000원대가 안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서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즘 아시겠지만 웹툰에 대한 그 관심, 웹소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랑 네이버 쪽에서도 그 웹툰이랑 웹소설 쪽에 대한 페이지, 그리고 광고를 실질적으로 TV 광고까지 하는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한 가지 이제 컨텐츠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과 함께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신과 함께 웹툰 원작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영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캐릭터 사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이 지금 DNC 미디어가 그걸 하고 있는데, 황제의 외동딸이라는 게 진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황제의 외동딸, 우리나라에서 쓴 웹소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고, 요게 이제 그 게임으로도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차차 이 내의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황제의 동딸 듣기만 해도 제가 사이가 되고 싶네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DNC 미디어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쿨로저스타님의 세온셀로텍 서해탄메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세온셀로텍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빨간 라인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저평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인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투자자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 세온셀로텍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기본적으로 그 하는 업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도 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는 또 개별 종목이고 하나는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지만은
또 이제 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하나 편입을 했고요. 이 세온셀로텍도 이 피부 이런 쪽으로 줄기세포 쪽에 미국의 원래 특허 이제 등록이 돼 석유화 있어요. 플랜트 이쪽 화학이나 이쪽을 하는 회사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따로 신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신사업으로 거죠. 이제 줄기세포 쪽.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줄기세포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의료법하고도 같이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한 종목을 더 추가한다면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것도 여전히 저평가고 예전에는 제가 한번 거래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이 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5,500원까지 그때 해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여전히 상승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잘 알던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예. 자, 차트의 흐름을 좀 잘 아는 종목이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서연탄 메탈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연탄 메탈은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기본 가치 여러 가지 뭐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로 볼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로 일단 조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제 고가권에 있는데도 보면은 오늘 우수 AMS 같은 게 전기차가 좀 올라갔었거든요. 네, 전기차가 올라갔죠. 그래서 요것도 그쪽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고, 내용 자체는 이제 그 중국에 자회사가 있어요. 서현이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현이화. 네, 맞아요.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것만 해도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좀 탄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단 요거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건데 이제 바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요 눌림 한 3,750원 정도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눌렸을 때. 예. 지금 4,000원인데 큰 매수가를 차이는 없는데요. 제시해 했는데. 한 그 정도 약간 눌렀을 때 그렇게 하시고 단기 매매 약간 지향하겠습니다. 너무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근데 아까 단기적으로. 인콘이나 세온셀로텍은 좀 들고 갈 수 있는데 요건 한번 단기 매매로 해서 조금 약간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편입을 해보려고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5종목이네요. 자리는 하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세 분 다 동일하면 한 종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어떤 종목 한번 봐볼까요? 먼저 족토마스타님. 네. 여기 종목도 본인 종목 포함해서 일단 한 자리 먼저 넣어야 되니까. 아, 그럼요. 자기 종목 포함해서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난 이 종목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종목 있을까요? 제 종목 들어가야죠. 뭐 어떤 거? 두 개나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셀리버리입니다, 저는. 셀리버리. 사실 DNC 미디어 또 밀렸네요. DNC 네. 미디어는 약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관점이고, 요거는 여기 소개해서 영상을 다음에 쓰겠다. 네, DNC 미디어는 약간 좀 길게 봐야 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이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언젠가는 움직일 텐데 그게 언젠가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근데 네. 셀리버리는 조만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급하다. 좀 약간. 존슨앤존슨에 가 있다지 가 않습니까? 있는데 내일 당장 뭔 뉴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네. 확실한 건 아니니까 자기야, 알죠? 너무 그쵸? 아니,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할 수 있는데,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지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일단 거고. 가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가 있으니까. 물론 셀리버리는 일단 어떻게든 라이센스 아웃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볼 수도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럼요. 존슨앤존슨이 돈을 많이 안 주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밀면은 셀리버리.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알겠습니다. 네. 고민할 그 고민할 게 이유가 안 없습니다, 된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는 약간 일단 찬밥. 네. 그럼 일단 찬밥까지는 아니고요. 클로저스타님. 자, 클로저스타님은 두 종목, 본인 종목 포함해서. 진짜 내가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면 훨씬 좋다 그러면, 내 종목 가만 버리셔도 돼요. 네, 자기 종목 포함해서, 나 이 종목은 딱 한 종목, 이 한 종목 꼭 밀고 싶다 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소연탄 메탈 조금 밀고 싶긴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게, 뭐 리딩,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딩 안 되시면 톡방으로 오라고 하면 되죠. 톡방으로요? 실시간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좀 있나요? 네. 억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약간.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종목이 혹시 더 마음에 가시는지.
세원셀러텍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좀 중복이 돼서 너무 그게 많아지죠. 조금 그게 약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그럼 요거- 서현탄 메탈로? 예, 서현탄 메탈을 근데 그 대신 요거는 예. 톡방에 오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해야 이렇게 된다.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노리고 하시는 건 아니죠? 예. 톡방으로 오라고 예,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네, 뭐 잘 알겠습니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무료 톡방에 그러면 오셔가지고 서현탄 메탈을 밀고 예. 싶다라고 하셨네요. 예. 그러면 제 의견을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는요, 물론 제 종목도 좋아요. 저는 이노 인스트루먼트 좋은데, 이게 이제 한번 갔다가 한번 급등하고 1차로 급등하고 한번 쭉 쉬었잖아요. 요즘에 이런 차트 자꾸 가져오시는 아니,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쉬었는데, 예. 지금 한번 딱 급등 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쉬어가야죠. 좀 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쉬어가야죠. 아니, 우선 거래가 너무 많아요. 네, 그쵸. 그 네. 전날 거래가 너무 많아서 네. 조금 눌림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눌림 매수 좀 들어가는 전략이 좀 눌림매수 좋지 않을까요? 전략. 제 클로저님이 이쪽 이 주식 쪽에 경험이 오래되신 분이라 그 경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제가 설득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제 종목보다는 그래도 다른 분들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종목을 과감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 과감 포기하고 그러면 적토마스타님. 네. 적토마스타님의 사실 저는 셀리버리가 조금 약간 마음에 들죠? 네, 마음에 들어요. 딱 봐도 마음에 들지 이게 않아요? JP모건에 가 있잖아요. 안 되면 안 돼도 안 밀 것 같아요. 많이 안 네, 밀 것 같아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셀리버리 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셀리버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 예. 어차피 아니, 그거 이제 기간도 사고 그래서, 그럼 먼저 서현탄 예. 메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서현탄 메탈? 서현탄 메탈도 사실 지금 현재 이게 기간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하나 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저는 봐지고요. 예. 그리고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는 우리 주토마스타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예. 오늘 윗꼬리가 예. 이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좀 부담스럽지 않나? 윗꼬리가. 셀리버리도 윗꼬리긴 하거든요. 근데 예. 셀리버리의 윗꼬리는 몸통이랑 윗꼬리가 거의 절반 정도인데. 절반 정도죠. 예. 그렇죠? 근데 세원탄 메탈은 저는 윗꼬리가 예. 조금 이렇게 심하지 돼 있는 거. 않나? 그거 좀 약간, 단점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톡방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이 같아요.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근데 단기간으로는 2, 3일 내로는 단기간으로 조금 오를 수 있는 형태다. 네. 이런 그러면- 형태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투표 한번 해보죠. 서현탄 메탈 먼저 한번 투표 한번 해보죠. 네, 편집은 편집 아니면 요겁니다. 네, 편집 요거.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일단은 그럼 서현탄 메탈 일단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현탄 메탈이 이게 포트폴리오상 제 구성상 다른 제약 바이오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수익률을 확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수익률을 확 뽑아야 요즘에 그런 차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번 근데 주에 사실 진짜 시장이 한번, 좋을 땐 그런 이번 주 것들이 뽑아야 더 된다. 가는 것 이런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대형주가 와서 그럼요. 안 갈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코스닥으로 맥이 왔으니까 이번 주 한번 뽑아보죠. 뭐 그 손절가 안정적으로 정해 주셨으니까. 손저가가 있으니까. 네, 좀 약간 있으니까. 고가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눌릴 때 매수하시죠. 그 밑에서 약간 밑에서 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까지 해가지고 톡방에서 잘 안내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예, 그럼 예. 이제 셀리버리 투표를 한번 셀리버리. 볼게요. 셀리버리 이미 포트는 다섯 종목 다 찼으니까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욕심은 나네요. 제약바에 한 두 종목 넣어보고 싶어요. 그럼요. 그런 욕심 나는데 한번 셀리버리 투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예. 둘, 셋. 네, 그럼 만장일치로 셀리버리죠. 셀리버리까지. 그럼 셀리버리까지 들어가게 됐네요. 그럼 좋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도전해볼 만하다. 네. 도전해볼 만하다. 이게 수익률 많이 벌어놔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EM 코리아가 네, 많이 큰일을 벌어서 했죠.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오늘 저는 오늘 사실 세운셀로텍이랑 셀리버리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일단은 이노이트루먼트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혹시 한번 해보죠. 세 분 다 동의하시면 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저 반대입니다. 일단 저도 반대입니다. 일단 저도 반대인 게. 좀 반대입니다. 좀 기다려도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죠? 저번 드셨나요, 혹시? 네. 반대 일단은 건데요. 이노이트로한테 좀 기다려보죠. 좀 기다려보면 되니까.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또 재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기애애하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도 특히 운전하실 때 양보 많이 해주세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양보하니까 전 오늘 많이 번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종목들. 자, 그럼 오늘 들어가는 종목은 자, 그러면 서현 탑메탈, 그 다음에
셀리버리 뭐 이렇게 두 종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편입했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요즘 괜찮으니까요. 꼭 톡방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의사소통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민정과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편입이 됐고요. 이번 주 시장, 다음 주 시장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추천주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스타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종목 추천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고요. 퀴즈 정답도 확인해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증권거래세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부터 공개할게요. 9078님, 8478님, 4222님, 1770님, 4097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릴 거니까요.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행복한 밤 보내시고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